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쪽으로 권해드렸었어요.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탈모 제품 끊으면 탈모 재발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 탈모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담을 수는 없죠. 최대한 필요하신 내용들 위주로만 담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하다가 이건 몰랐네? 이런 부분들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탈모 영양제 치료제에 쉽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이 불가능한 탈모의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는 유전자를 이렇게 치환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죠. 그래도 이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탈모가 진행되는 요인은 유전자만 가지고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가능한 탈모 원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전문의약품 범위가 있고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컨트롤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의약품 범위인 남성 호르몬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DHT가 되고, 이것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킵니다. 이걸 억제하는 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신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 성분, 그리고 두타스테리드의 아보다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을 가지는 우리나라 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이 이제 가격도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오리지널 제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입 2만 억제하는 프로페시아, 그리고 타입 1, 타입 2를 모두 억제하는 아보다트. 자, 이 타입 1과 타입 2가 뭐냐면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요게 타입 1과 2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1, 2 차이는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타입 1은 주로 이런 장기들에서 많이 발현이 되고, 타입 2는 이런 쪽에서 많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타입 2 발현 중에 헤어 폴리클이 있죠. 모낭. 자, 모낭의 타입 2가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탈모에 주로 작용하는 효소는 타입 2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타입 2에 작용을 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 1도 일부 작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타입 1까지 작용을 하는 아보다트가 더 강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보다트의 효과가 좀 더 좋다라는 평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겠죠. 부작용 발현율 자체가 둘 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발현율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아보다트가 약간 더 부작용 발현율은 높습니다. 좀 설명서에 나와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 1ml를 먹은 환자들의 이상 반응 발현율을 볼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역시 성기능 쪽이죠. 뭐 성욕 감퇴, 발기부정, 뭐 사정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위약 대비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1.5배 내지 1.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보다트는 어땠을까요? 아보다트도 마찬가지로 미약 대비 아보다트 투여를 했을 때 발현율이 더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러한 발현율은 투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적응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위약과 아보다트의 차이는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프로페시아에 비해서는 약간 더 발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발기부전 6%, 100명 중에 6명.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그런 발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성기능 쪽으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이런 전문의약품 쪽으로 먼저 시도하는 거는 저는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물론 모발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기능 쪽의 부작용도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을 부분들도 아니고,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탈모보다도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기능 쪽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훨씬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보다는 좀 더 우선적으로 권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컨트롤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양 부족이 있겠죠. 자, 케라틴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황함유 영양소, 이런 것의 섭취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모두 모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잘 합성이 안 돼서
탈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 원인은 섭취 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비타민 B군이 주로 많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엽산이나 비타민 D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중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섭취 부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흡수 저하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위장약,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꾸준히 드셔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B12 같은 위산이 꼭 있어야지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이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따로 섭취를 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충분한 식사와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부족해지기 쉽겠죠. 자, 세 번째는 구리,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입니다. 자, 이런 무기 미네랄들도 결핍 시에 탈모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섭취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 부족 원인 중에 커피나 음주 같은 걸로 인한 배출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탈모인 분들은 커피나 음주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아미노산 보급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황화뮤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비오틴이나 MSM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비타민 B군 제품이 바로 두 번째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겠죠. B컴플렉스를 먹는다던가 비타민 D를 먹는다던가, 그리고 종합 미네랄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번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런 구리,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종합 미네랄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1번, 2번에 모두 효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발 영양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그런 보급제로 자리를 잡은 이유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 심지어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이런 미네랄도 풍부해요.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효모를 가지고 일반 의약품을 만든 것들이 있죠. 오리지널 판토가가 있고 국내에서 상당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판매를 높이고 있는 판시딜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회사들에서도 중해제약 볼드민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같은 성분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성분들은 이런 식이에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 비타민들, 그리고 약용 효모가 100mg 들어있습니다. 이 100mg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갈라져요. 어쨌든 의약품으로서 포뮬레이션이 잘 짜여져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짜여진 포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함량을 존중해야 되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반면에 보통 효모를 발모 영양제로 먹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1g 정도, 많으면 5g, 그거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충분한 효모 섭취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너무 효모 함량이 적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은 후자 쪽이기는 해요. 효모 제품들은 이런 의약품보다는 식품 쪽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 어쨌든 어느 쪽으로 하셔도 꾸준한 섭취와 정확한 타겟팅만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피 혈액순환입니다. 모낭에 당연히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야 그쪽 세포들이 일을 활발히 할 수가 있고 모발도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혈관들의 순환이 원활하지가 않다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고 머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요 원인으로는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갈 만한 혈액의 양 자체가 부족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빈혈이 있겠지만 빈혈은 또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말초 혈류가 저하된 경우, 몸 안에 이런 혈액 양이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말초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잘 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사용하는 제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미녹시딜 성분을 담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선발주자인 마이녹실, 미녹시딜이나 판시딜 이런 것들이 그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을 담고 있고, 이 미녹시딜을 발라주면은 그 두피 쪽에 혈류가 좀 촉진이 돼요. 그럼으로써 모발이 나게 한다는 거죠. 액상 말고 이런 겔 제품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액상이 이렇게 쓰면은 옆으로 흐르고 이런 불편감들이 좀 있다고 겔 제품 편의성을 좀 높인 그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혈 부족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빈혈이 있어요. 내가 피가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혈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에서 봤던 그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보급을 해줘야겠죠. 대표적으로는 철분이 있어요. 그런데 철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분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단백질, 음식으로 섭취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보셨던 효모를 포함한 그런 아미노산 단백질 보급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조혈 영양소에 가까운 염력소 제품이라든가 헤마토폴피린 같은 그런 조혈인자들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혈 부족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혈 부족을 많이 겪으시죠? 아무래도 매달 생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다이어트까지 더한다면 더욱더 혈 부족을 겪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탈모를 겪는다면 이런 영양소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가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콜티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증가를 하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쪽,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모두 소모를 하고 그런 쪽에만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몸의 생리 반응이요. 그러니까 탈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콜티솔 레벨을 낮춰주는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데두레시틴이라든가 혹은 홍경천이라든가 태아닌, 대표적인 성분들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탈모 때문에 이런 제제들을 권해드린 적은 없기는 해요. 뭐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런 다른 교정 포인트들이 주를 이루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면 이런 제품들도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탈모 영양제들로 효과를 보시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속머리가 좀 비어있는 분들이 안에 잔머리가 처음에 올라온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잔머리가 올라오더니 뭐 전보다 숱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쉐딩이라는 걸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새머리가 나면서 한꺼번에 모발이 탈락되는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놀라지 마시고, 뭐 이런 발모 영양제 이쪽으로 인해서 오히려 탈모가 더 진행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전이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효모 영양제 쪽으로 권해드렸었어요. 여성분이시니까 호르몬 쪽도 뭐 영향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효모와 이제 단백질 보급 위주로 좀 가닥을 잡았었고, 결과는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신 분이었는데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 분이고, 뭐 두통에다가 변도 많이 무른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 가지 양상이 혈이 부족한 분이라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이셔서, 그래서 조혈 제품을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당시 탈모 때문에 비오틴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했는데, 먹을 때만 좀 표시 나고 중단하면 다시 돌아왔었는데, 머리도 정말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다른 컨디션도 많이 좋아져서 크게 만족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에 맞춰서 잘 섭취를 하셨을 때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탈모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또한 그에 맞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은 호르몬을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보급하는 방법, 혈류 개선하는 방법, 혈량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법, 네,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제품 선택을 했을 때 최대한 성공할 확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무작정 바로 전문의약품만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들로 우선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탈모 제품 끊으면 탈모 재발합니까? 답은 그럴 확률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이건 약과 식품 무관해요. 조혈제는 좀 양호합니다. 그래도 조혈제는 효과 자체도 약간은 서서히 나타나요. 피가 그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한 번 만들어진 피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지속시간이 긴 편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식습관, 생활습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품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당히 안전한 방법들이거든요. 식품이나 일반의약품 선에서는 정말 안전한 방법들이고, 전문의약품도 사실 아까 1년 임상, 2년 임상 있었지 않습니까? 길게 먹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평소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의 섭취를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커피나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제품으로 인한 그런 효과도 더욱더 증대가 되고, 혹은 적당한 시기에 제품을 중단을 하더라도 효과가 길게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꾸겨 잡느라 저도 좀 슬라이드 만드는데 고생을 했는데요.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또 차차 다음 후속 영상을 통해서 또 다룰 예정이고요.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 되도록이면 무조건 전문의약품 쪽으로만 가시진 않는 것, 네, 이 정도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문의약품 드시는 분들도 그냥 영양제 같이 드시면 돼요. 남성 호르몬 차단해서 도움이 되는 과정에서 그 발모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같이 공급을 해주면 이게 좋으면 더 좋았지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